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책은 351쪽입니다. 표시 관한 등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등기 신청 절차를 보았는데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미 신청주의가 원칙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권 등기 그리고 법원의 명령 따른 등기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약간의 요식행위로서 첨부되는 제공되는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가 그 관련 내용도 지난 시간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등기법 강론의 내용입니다. 351쪽부터 관련 내용인데 먼저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을 먼저 한번 해보죠. 자, 표시 관련 등기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표제부하는 등기. 표제부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등기를 분류할 때 어디에 등기하는가 그 대상을 쫓아 나누기를 사실의 등기 그리고 권리의 등기로 구별했어요.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구별했는데 사실 등기란 지금 얘기했던 표제부에 등기하는 것이 바로 사실의 등기 그리고 갑구나 을구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봤던 표시 관련 등기는 사실의 등기로서 표제부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우리가 등기법은 용어가 까다롭죠. 이걸 극복하는 것이 이 기초과정에서 확인될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제가 문자를 풀어볼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이란 뭘 얘기합니까? 토지와 건물. 알 수 있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이야기합니다. 표시. 자, 토지 표시란 무엇을 토지 표시로 얘기합니까? 책을 함께 봐도 좋아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등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건물 표시는 뭘 얘기합니까? 건물의 소재 지번과 구조와 종류와 면적 등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 표시 변경이란 토지 건물의 표시가 변경 등기. 자, 변경은 뭘 얘기합니까? 등기 일부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죠?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후발적이다 이런 용어 썼네요. 등기 일부가 나중에 사정이 변해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합쳐정리한 분위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란 토지나 건물 표시가 일부가 후발적으로 달라질 때 하는 것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쉬운 예로서 행정구역이 변경됐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소재와 지번 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소가 변경된 거 알고 있죠? 구주소, 신주소 이런 때 하는 게 바로 뭐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보죠. 자, 우리가 표시 관련 등기는 사실 나눈다 이렇게 나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두 번째 부동산의 변경 등기. 그리고 세 번째 대지권의 변경 등기. 그냥 요 관련 내용은 책에 일단 없고 뒤에 나올 얘기니까 참고만 봐주기 바랍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인가요? 토지와 건물. 자, 토지와 건물. 변경 등기란 등기일부가 후발적 달라지죠. 다른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그냥 뭡니까? 부동산의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부동산의 변경은 뭘 얘기할까? 토지 건물이 일부가 후발적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그런 예가 있나요? 토지를 분할합니다. 가능합니까? 일부가 면적 등이 지번 등이 달라지겠죠? 또는 토지를 합병합니다. 가능하죠? 이것도 부동산 변경됨을 이해합니까? 예. 더 나아가서 분할하거나 또 합친 경우 있다. 일부는 분할하고 일부 합쳐지죠. 이걸 우리가 분합필 한다고 그래요. 분합필.
분합이라는 경우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위 부동산의 변경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역시 표지부에 기재할 사항들이죠. 표지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대지권 변경. 자, 대지권 의미 파악이 되죠. 아파트 연립 같은 한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다. 각각 구분에 세분에 쓰기에 이를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 이야기합니다. 자,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연립이 깔고 간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일반 토지와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필의 토지에 한 동의 건물 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가능하죠? 근데 아파트 연립 등은 그냥 커다란 토지 위에 수십 세대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똑같은 면적의 30세대라면 토지의 30분의 1이 각 세대마다 토지를 갖는 권리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줬나요? 대지권. 그냥 토지라고 안 부르고 뭐랬나요? 대지권이라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이 대지권 등기 어디다 기재합니까? 어디다 기록해요? 건물용지 표제부에. 알 수 있죠? 지금 봤던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변경이나 대지권 변경은 모두 어디에? 표제부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특히 아파트 연립 등에 깔고 있는 토지를 대지권이라 불러줍니다. 토지라고 안 불러요. 대지권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도 우리 서울에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냥 밤낮 주차 전쟁합니다. 좀 늦게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아파트가 있죠. 근데 지금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차들이 지장이 없어요. 몽땅치에 다 들어가는데 아무튼 어떤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매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차를 대는 사람들 좀 늦게 나가면 전화하고 야단이 납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인근 토지를 좀 사서 또는 빌려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이것에 30분의 1도 각 세대에 관련된 뭐가 됩니까? 대지권 되는 겁니다. 일부가 원시적 후발적 달라지죠. 이걸 뭐랍니까? 대지권의 변경 등기.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는 요 관련 내용만 소개합니다. 이건 차후에 뒤에 같은 맥락이지만 뒤에 소개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될 것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그냥 저만 보기 얘기합시다. 이 등기를 단독 신청합니까? 공고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 공고 신청? 상상해 보세요. 함께할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내 땅이, 내 집이 또는 행정구역 바뀌면 달라지는 건데 알 수 있죠? 따라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요? 나의 지목이, 지번이, 면적이 바뀌었음을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대장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대장. 알 수 있죠? 하니까 각종 대장이 첨부된다. 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앞으로 등기법 공부할 때 여러분, 등기는 암기가 안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어가 파악되어야겠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란 토지나 건물 표시가 일부 달라지는 예인데 어떤 경우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되거나 또는 면적 단위가 달라질 때 이런 예가 된다 해서 요 용어 뜻 이해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와요. 다만 등기는 임의 신청주의인데 이것만큼은 신청의 의무를 줍니다. 얼마 이내? 1월 이내에. 얼마 이내? 1월 이내에. 1월 이내 신청의 의무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등기는 임의 신청입니다. 신청 의무 주는 것은 이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표제부 등기에서만 우리가 신청의 의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관련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표지별 등기는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 등기합니다. 이 등기는 주등기합니까? 부기등기합니까? 예? 주등기, 부기등기? 자, 우리가 주등기란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는 걸 이야기한다. 부기등기란 그 등기에 붙여 쓰는 것을 우리가 부기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등기는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 어떻게 순서 결정되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 다만 부기등기, 늦게 등기했지만 뭐와 순서 같다? 주등기와 순서가 똑같다. 순위 문제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할까요? 예. 표제부는 순서가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등기 순서가 문제가 안 돼요. 권리 등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따라 무슨 등기? 주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이제 말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저절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 신청이야. 대장상 먼저 정리가 돼야 돼. 대장 정보를 첨부해야 돼. 더 나가서 1월 이내 신청 의무주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가 실익이 없어요. 권리등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자, 두 번째. 멸실등기. 그러니까 등기법은 가급적이면 등기법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아요.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주 기초, 기본도로 가세요. 이 말뜻이 뭔가. 여러분, 멸실등기는 뭐가 멸실이죠? 부동산이 어떻게? 전체가 소멸되거나 멸실되는 것. 이걸 뭐랍니까? 멸실등기. 일부가 멸실해요. 그럼 뭡니까? 일부 멸실합니다. 그건 뭐죠? 이렇게 갑에 한 필터지 1000제곱이 있었다. 1000제곱 있었는데 일부가 바다로 바뀌어 버렸어요. 200제곱이. 이건 무슨 등기? 부분이니까 변경등기. 변경등기죠. 알 수 있죠? 하니까 포인트가 부동산이 부동산. 부동산이란 뭐가 부동산?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이 전체가 일부가 된 무슨 등기? 멸실등기입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전체가 물리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를 멸실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께 해면성 말씀을 소개했네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지적제도. 알 수 있죠? 등록된 토지가 뭐로 바뀌어 버렸어요? 바다로 바뀌는 거. 이거 뭐랍니까? 해면성 말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질문 올렸어요. 자,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까마득할 겁니다. 지적 기억이 나요? 등록된 토지의 전부 일부가 바다 바뀝니다. 이걸 뭐라죠? 해면성 말소라 이야기하는, 혹은 등록된 토지의 말소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때 이런 사유 발생한다면 소관청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얼마 이내 신청하죠? 90일. 안 하면 어찌합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까마득하죠? 예, 3주, 4주 전 되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기한 게 공시법령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있는데 등기제도 올 때는 지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나중에 또 보세요. 지적 보죠? 등기법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몇 번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등록토지 일부나 전부가 바다 바뀝니다. 이를 해면성 말소라 이야기합니다. 문제없죠? 근데 바다로 바뀐 것이 지형변화로 솟아났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 원래 주인이 주인 된다. 그렇죠? 근데 이번 질문하신 우리 그 수험생은 해면성 말소가 된 걸 성토했다. 흙을 몇십 자 갖다 놓고 성토했다고 그래요. 이건 누가 주인인데요? 국가나 지자체. 이건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다시 보세요. 해면성 말소된 게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솟아났다. 이게 되면 소관청은 지체 없이 회복 등록합니다. 뭘 가지고? 종전의 지적 공보 가지고. 누가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전 소유자가. 알 수 있죠? 근데 인위적으로 성토했어요. 땅을 복돋아서 원상회복 혹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주인인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 요 점은 여러분 혼동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건 종전 소유자라 말하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반 꺼졌던 게 다시 솟아났다면 꺼진 것도 지형의 변화입니다. 알 수 있죠? 솟아난 것도 지형의 변화되죠. 이때는 종전의 주인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성토한다 이게 되면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그건 주인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건 뭡니까? 뭡니까? 간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간척한 것이지, 그 땅을 다시 메꾼 겁니다. 바다를 땅으로 만든 거죠. 이것이지,
이건 회복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되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멸실등기란 부동산 전체가 물리적 소멸되는 것을 멸실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입니까? 토지가 완전히 꺼져버려 한 필이 건물이 완전히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 이런 때는 우리가 멸실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뭐 화재가 발생했는데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때 무슨 등기합니까? 건물에 멸실등기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멸실등기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멸실등기할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등기관이 기재한 때, 건물이 소실된 때. 예? 등기관 기재한 때, 건물이 소실될 때. 상상해 보세요. 어제 건물이 타버렸어요. 어제. 애석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타버렸을 때. 이건 달라요. 아시죠? 일반적 권리는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 멸실등기는 사실등기인가요? 권리등기인가요? 사실등기. 어디다 기재할까요? 가꾸입니까? 을구입니까? 가꾸입니까? 을구입니까? 다시 물어요. 이 멸실등기는 사실등기입니까? 권리등기입니까? 예, 말은 사실등기라 얘기해요.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가꾸 기재합니까? 을구 기재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등기란 표제부 기재 얘기했죠. 아시죠? 이거 놓칩니다. 여러분 표제부 기재합니다. 무슨 등기니까? 사실등기입니까? 어떻게 기재해요? 화재로 소실됨. 알 수 있죠? 표제부 기재가 되는 겁니다. 하니까 사실등기죠. 자, 놓치지 마세요.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어디다 기재한다?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표제부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표제부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합니다. 해서 주등기합니다. 자, 이거 신청,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소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는 존재할 수 있죠?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 어떤 등기를 말소할 때 이해관계는 존재합니다.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해야겠죠. 멸실 등기합니다. 이 건물이 불타버렸는데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혹은 전세권자가 있어요. 이해관계는 되죠?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하나요? 안 하겠죠. 없어졌는데 무슨 이해관계는 존재합니까? 아시죠? 이해관계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미세한 부분 되지만 여러분이 기억될 사실이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여부가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건물 자체가 불탔는데 토지가 없어졌는데 무슨 이해관계 승낙서가 필요합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서 함께 볼 내용이 언제로 발생합니까? 멸실한 때. 기록한 때가 아니라. 알 수 있죠? 멸실한 때. 자, 이 멸실 등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상상해 보세요. 내 땅이 꺼졌는데, 내 건물 불탔는데 함께 사람 없죠?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대위 신청. 이 말은 뭡니까? 제3자가 대신에 신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자, 갑의 땅입니다. 여기에 을이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네요. 뭘 설정한 겁니까? 갑의 땅인데 을이 지상권 설정한 겁니다. 근데 갑의 땅이, 을의 집에 홀로당 불타버렸어요. 얼마 이내? 1월 이내. 을이 무슨 신청? 멸실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을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 불타버렸어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을은 보따리 메고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뭘 하고 해야 되는데? 멸실등기. 이 답답한 누가? 갑이. 갑을 풀었으니까 뭐랍니까? 대지 소유권자. 우리가 쉽게 말 땐 누구? 땅 주인. 아시겠죠? 땅 주인이 누굴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멸실등기를 대신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멸실등기의 대위 신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없겠죠? 예. 그렇다면 있지 않는 건물이
있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돼 있어요. 이걸 가리켜 있지도 않는 건물에서 우리가 소위 부존재하는 건물이라 얘기합니다. 이거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없는 건물인데 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것을 말소 등기합니까? 멸실 등기합니까? 말소 등기예요? 멸실 등기예요? 말실 이런 건 없어요.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자, 여러분, 말소 등기란 무엇을 말소 등기라 얘기하죠? 말소 등기란 등기의 전부가 사실과 맞지 않을 때 없애는 게 무슨 등기? 말소 등기입니다. 뭐가? 등기가. 멸실은 뭐죠? 부동산이. 이거 다른 거예요. 아시죠? 말소는, 자, 내가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 기재됐어요. 등기가 전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때 저당권을 없애는 거 무슨 등기? 말소 등기라 그래요. 아시죠? 등기의 전부가 사실과 맞잖아요. 전부가 안 맞는 겁니다. 일부가 맞잖아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아시죠? 없애는 건 무슨 등기? 말소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하지 않는 이 토지에 없는 건물이 등기만 돼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이때는 말소 등기 합니까? 멸실 등기 합니까? 애매하죠?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 합니다. 왜? 부동산으로 봐요. 어떤 부동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이때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합니다. 얼마 이내? 이때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합니다. 왜? 1개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요. 알 수 있지 않으니까 지체 없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되기 바랍니다. 이번 28회 시험에서는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것 해서 1월 이내 신청하는 거 등기법은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체 없이 하는 거 요 관련된 문제를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약간은 까다롭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자, 그리고 표제부 기재한다. 그리고 멸실 등기할 때는 용지를 뭐 합니까? 용지를 폐쇄합니다. 용지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폐쇄한 걸 묶어놓은 걸 별도로 뭐라 불러줘요? 폐쇄 등기부라 이야기합니다. 용지를 폐쇄한다. 자, 이처럼 등기법 강론 들어오니까 재미도 있어요. 앞서 배웠던 것들에 응용되는 과정이 등기법 강론 내용이죠. 혹시나 청론 과정에서 이해가 힘든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건너오면 또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 한 장 넘어가니까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앞서 어떤 그 사실 관련 등기는 표지부 기재합니다. 권리 등기 어디다 기재합니까? 각구 또는 울구에. 자, 각구에는 뭘 기재하죠? 각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합니다. 울구는 뭘 기재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합니다. 이때 소유권 관한 사항이란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합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또 부동산을 매매 교환합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할 수 있죠? 즉 소유권 관련된 모든 것은 어디다 기재합니까? 갑구. 오늘 여러분께 이 소유권 관련 등기에만 소개할 겁니다. 소유권 보존을 한 3, 40분 이전 등기를 종류가 10여 가지 돼요. 이게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란 뭘 얘기하죠?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채권이지만 뭐 있죠? 임차권. 임차권이 왜 채권인가요? 물권이 아니니까. 제가 소개했죠? 민법상 물권 종류가 8가지 뿐이 없다. 이걸 제외한 모든 권리는 뭐다? 채권.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 등등이 바로 먼저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을구에 기재합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소개했죠? 소유권 관련 사항만 소개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책은 353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란 등기 안 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은 가장 먼저 등기하기에 등기부를 뭐합니까? 개설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죠. 그럼 소유권 보존은 등기 만들 때 무엇을 만들까요? 무엇을? 표제부와 뭘 만들어요? 갑구를 만듭니다. 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네요. 때에 따라 등기부는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 OX, O. 즉 지상권, 전세권이 없는 그런 등기부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내가 주인이야,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해서 부동산 표시 나오고 내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예, 해서 어떤 등기는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암기하는 게 아니었죠? 예, 내 땅을 내 집을 내가 등기할 건데 암기할 상대방이 없죠? 그 등기는 단독 신청됩니다. 그렇죠? 사실 나중에 쓸 필요도 없어요. 이 뜻만 이해된다면 다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원인 기재하지 않고 연원일도 역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소유권 보존 등기할까? 이런 경우 나눠볼 수가 있네요. 자, 어떤 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가? 보존 등기 하는 경우 봅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이해됩니까? 새로운 토지가 돼버렸어요. 또는 건물을 신축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공유수면의 매립, 그리고 건물의 신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메꾸거나 건물을 집니다. 반드시 보존 등기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등기는 이미 신청이 됐죠. 안 해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해도 내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된다. 자, 등기는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해주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제가 건물 졌어요. 새롭게. 건물 진 겁니다. 자, 새로운 건물이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안 할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 수 있죠? 그럼 왜 등기합니까? 왜? 공시하려고.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팔아먹으려고. 그냥 미등기 상태 판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죠? 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 받으려니까 담보 들어가야겠죠? 등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보존등기 통해 소개하건대 이미 신청주의다. 신청할 때만 등기관 등기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있다. 직권 따른 소유권에 보존 등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기억이 날 겁니다.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처분 제한 등기라 불렀어요. 처분 제한 등기. 처분을 금지할 게 아니라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혹은 미등기 부동산에 주택 혹은 삼가 임차 등기 명령이 있을 때 임차 등기 명령을 촉탁한 때, 이런 때 등기관 어찌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에
보존 등기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2주 전에 등기는 이미 신청주입니다. 근데 예외 직권 등기 있었다 해서 직권의 소유권 보존 기억납니까? 예, 이때는 직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되어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주택임차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 때, 이런 때만 직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등기해줘요? 누가? 등기관이 해줍니다. 자, 이처럼 직권의 소유권 보존은 등기관이 직접 등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등기빌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등기빌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등기빌 정보는 신청인이 그 명인일 때, 아시죠? 신청인이 명인일 때만 등기빌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보존 등기된 사실을 그 주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따라서 알려줍니다.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내줍니다. 어순풀이 기억납니까? 예, 나중에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낯설겠다 싶어요. 세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한 때,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했다 그래요. 이때 뭐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 좀 보세요. 자, 아파트 연립처럼 한 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이 집합되어 있다. 이를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졌는데 한 동만 달랑져 버렸어요. 각 세대마다 노인들이 다 있는데 노인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네요. 따라 이를 100일로 반 잘라서 노인정 그리고 관리실로 만들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 아파트 전체 주민이 공동의 자금으로 반 잘라 노인정, 반 잘라 관리실 만들어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 이 부분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함께 쓰니까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란 함께 소유되며 함께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를 계약, 즉 규약으로 약속으로 정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뭐랍니까?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말뜻,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것은 등기부상 표제부만 둡니다. 표제부만 기록합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기록한다? 표제부만 기록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 일동, 자, 101동이라 가정해 보세요. 101동 주민 전체가 공동 소유하고 있죠? 누가 주인인가요? 101동 주민. 자, 101동 주민이 주인한 사실 어디다 기재합니까? 각부에 원래 기재해야겠죠? 근데 각부 기재하지 않는다. 어디다 기재한다? 표제부에다가 뭐라 기재합니까? 이는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라고 표시만 되는 겁니다. 각부는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런 뜻이죠. 표제부만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인근에 토지 여유가 있어서 노인정을 관리실을 따로 줬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죠? 폐지됐어요. 이게 되면 이건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묘실 등기인가요? 규약상용 해지하는 말소 등기 해야겠죠? 그리고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전에는 101동 주민 전체가 공동 소유였는데 폐지한다는 얘기는 주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딴 사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 아시죠?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칫 이전 등기라고 혼동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그 내용이 353쪽에 중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를 말소할 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처럼 책을 함께 보니까 쉬워지잖아요. 말 뜻이 여러분께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일부에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역시 공유 지분에도 보존 등기할 수 없다.
한 번 보존 등기 된 것을 두 번, 세 번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즉,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예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 등기 신청권자입니다. 이건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는 등기법 제64조에 관련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큰 것만 소개해 보죠. 자, 소유권 보존은 토지하는 경우 있고 건물하는 경우 있겠다. 있는데 1번, 2번, 3번은 토지 건물에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대장 등본상 그 상속인 혹은 포괄 승계인 등이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에 뭐 가능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판결상 소유권자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용회에서 소유권자가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똑같습니다. 가능하죠? 자, 네 번째, 여기만 네 번째가 나와요. 어디만? 건물만 나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면 통해서 소유권자가 증명되는 자, 이런 자는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하니까 먼저 큰 틀에 기억할 사실, 보존 등기 신청하시는 자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등기법 64조에 정해있는데 토지 건물에 관해서 1번, 2번, 3번은 공통적이다. 대장상 소유권자 증명되거나 상속인 증명되거나 그 포괄 승계인이 증명되는 자. 두 번째는 판결의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근데 네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서면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는 뭐에 관해서만? 건물에 관해서만. 이걸 먼저 걸러주는 것이 일단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된 시험 문제가 한 20번 이상 나왔었어요. 이걸 묻는 문제가.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에 옳지 않은 것은 뭐만 걸러주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맥락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시험 문제는 토지 소유권 보존인가 건물 소유권 보존인가 아무 말도 안 써 있는가 알 수 있죠? 이것이 객관식 문제를 보는 요령입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인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인가 그냥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인가 함께 묶은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찾는 내용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곤 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대장상 소유권자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가능하죠? 토지건물 묶어보니까 여기에 최초로 등록된 자, 자, 최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장상 두 번, 세 번째 등록되어 있어요. 이런 자 앞으로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최초로 등록된 자 혹은 그 상속인 혹은 포괄 수증자, 포괄 승계인이 증명되는 자는, 이런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확정 판결 이에 소유권 증명하는 자. 확정 판결 기에 소유권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요 설명 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판결 종류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확인 판결. 두 번째, 이행 판결. 세 번째,
형성 판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네요. 354쪽에 2번 판결서에서 확인, 형성, 이행 판결이 있죠. 이 시간 이 뜻을 알고 지나갈 겁니다. 자, 잠깐 볼까요? 확인 판결이란 이미 사실이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데 그 전부 옳고 그름을 판결 통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확인 판결 이야기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친자, 존재 혹은 부존재 확인 소송. 대표적인 예입니다. 얘가 내 아들, 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는 부모 입장 할 수 있겠고 자녀 입장에서도 내 아버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친생자 혹은 친자,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 얘기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사실은 존재합니까? 이미?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이 상대는 아버지 상대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상대는 안 됩니다. 왜?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아버지 상대 돼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존재합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근데 그 전부 여부를 뭘 통해서? 판결 통해 구해주는 걸 우리가 확인 판결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 이행 판결, 뭔 무엇을 이행해라 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우리가 이행 판결 이야기합니다. 급이 갚아라, 그거 넘겨줘라, 등기해줘라, 뭐 해라? 이행해라라고 명하는 판결을 이행 판결 이야기합니다. 형성 판결이란 그 판결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해 주는 것을 우리가 형성 판결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 판결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해 주는 것을 형성 판결. 대표적인 예,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형성 판결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등기법을 좀 더 심화해서 볼 것 같으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등등이 각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확정 판결 통해 소유권이 증명되는 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한데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 주로 확인 판결됩니다. 주로 확인 판결. 그래, 갑이 주인이다, 을이 주인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로 확인 판결이 그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과 형성 판결 통해 소유권 증명되는 자도 토지 건물에 뭐 가능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이행 판결은 사실 단독 신청의 판결이에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매도인이 돈만 받고 등기 안 넘겨줍니다. 이때 수익권을 잇는 게 청구승 제기하죠. 이때 뭐가 나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개념 나오죠. 그거 넘겨줘라, 해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에 매수인은 판결 첨부해서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리고 경매 등의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됩니다.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된다. 다만 처분하려면 뭐합니까? 등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판결은 무슨 판결? 바로 형성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판결기에서 권리가 새롭게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죠. 해서 이 판결의 쓰임은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주로 확인 판결된다. 그런데 이행과 형성 판결 통해 소유권이 증명되는 자, 이런 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 소유권 보존의 신청권자를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예가 소개했네요. 대장상의 소유권 증명되거나 상속인 혹은 포괄승계인이 증명되는 자, 그리고 판결서 통해 소유권이 증명되는 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한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야 각종 조서입니다. 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그리고 임낙조서 같은 경우, 자, 대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화해를 구하는 경우 있어요. 이때 화해 주소를 꾸민다 얘기하죠. 판결 소유가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가 가능합니까?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근데 화해 안 될 때 있죠. 되게 화해 안 될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도로 문제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자, 가브리가 살고 있는데 을이 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기존 땅값에 뭐 10배, 20배, 100배를 땅값으로 이거가 사라고 권하는 경우 있죠? 이때 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몇십 배 주고 살라니까. 이런 때는 보통 소를 제기하는데 법원 판사가 조정을 해주죠, 조정을. 그렇죠? 뭐 1.5배 정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조정조서입니다. 임낙조서란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임낙조서라 얘기하는데 이때 조서는 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임낙조서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존 등기 관련 내용을 좀 더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